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집중호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선 시군이 유지 관리하는 소하천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하천 정비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위주로 진행돼 왔던 것이 소하천 피해를 키운 한 가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음성군의 한 시골 마을. 얼마 전 내린 폭우로 마을 소하천이 범람해 쑥대밭이 됐습니다. 복숭아 나무가 뽑히고 벼는 쓰러지다 못해 모래밭에 파묻혔습니다. 다리 울다가 물이 전부 해가지고 복숭아 밭을다가 전부 넘고 논일다가 다 넘고 아이가 상황이 무지 심각한 정도였었습니다. 인근 소하천 역시 강한 물줄기와 함께 상류부터 내려온 돌무더기가 한가득입니다. 물줄기가 약하게 흐르던 이곳은 지난 폭우로 범람해 토사가 도로 위를 덮쳤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도내 소하천 피해액은 380억 원으로 공공시설 전체 피해액의 20%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피해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보다 소하천에 집중됐다는 부분입니다. 국가하천 피해는 2곳, 지방하천은 120곳인 반면 소하천은 347곳에 달합니다. 그동안 하천 정비 사업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위주로 시행해 상대적으로 소하천 관리에 소홀했던 게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율이 50% 이하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중호우 때는 그것 때문에 취약하지 않나. 하천의 실핏줄과 같은 소하천 재해 예방이 이번 수해가 남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기상청을 두고 오보청, 여기에 해외 날씨 앱을 보는 기상망명족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툭하면 빗나가는 일기예보에 날씨 소비자인 시민들은 불만을 넘어 불신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초당 2,900여 톤의 물을 쏟아내며 도내 남부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용담댐. 수자원 공사는 기상청이 날씨를 잘못 예측한 탓이 크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고 일부 피해 주민들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일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상청 5분만 탓하고 만수라서 열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2,900통을 여는 날.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끝나는 시점도 잘못 짚었습니다. 지난 5일 청주 기상지청은 이번 장마는 11일 전후에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다시 15일로 정정했고 이마저도 확실치 않다고 말합니다. 15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예보상으로 보면 1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루 전 일기예보도 빗나가기 일쑤입니다. 기상청은 도내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지난 8일과 9일 사이 예상 강수량을 100에서 300, 많게는 500mm라고 전망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무려 5배. 하지만 이 예보답지 않은 예보도 여지없이 빗나갔습니다. 이틀 동안 누적 강수량은 진천 광해원에 119.5mm를 제외하곤 청주 45, 보은 51.8, 단양 25mm 등 대부분 지역이 100mm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비가 안 온다 그래서 우산 안 챙기고 나갔는데 비를 쫄딱 맞은 경험도 있고 할아버지가 농사 지으시는데 이제 그 농작물 피해도 있는 것 같고. 참고로 그냥 일기예보는 보긴 보지만 정말 못 믿겠어요. 그 시스템 자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역대 최악의 폭우 피해 속에 오보 논란의 중심에 선 기상청. 질책과 분발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부실 환경평가로 제조사에 들어갔던 경남 양산 사송지구에 법정 보호종이 6종이나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공사는 강행이 됐는데 용역 보고서의 결론 때문이었습니다. 멸종 위기종들은 발견됐지만 큰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조사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신도시가 들어서는 양산 사송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10년 넘게 해왔다는 환경영향평가와 사후영향조사 모두 엉터리였습니다. 지난 5월 KNN 취재진이 하루 만에 담비 등 멸종위기 동식물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뒤 시공사인 LH가 환경단체 측과 합동 정밀조사를 약속했고 지난 6월 단 하루 만에 조사해서 6종의 멸종위기 종들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LH는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조사 용역 보고서에 담긴 한 줄의 결론 때문입니다. 발견된 멸종위기 종들이 이동성이 강해 공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 홍수로 침수됐지만 피해가 없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인 것입니다. 당연히 조사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원서식지를 어떻게 보존하고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평가를 하게 되면은 조류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보고서 용역을 맡은 업체는 보고서 발표 전 한 차례 의견서만 받았을 뿐입니다. 종합 결론은 아예 사전 협의나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재진이 이곳 이른모를 계곡에서 도롱뇽들을 무더기로 발견했듯이 장마가 끝나는 8월 다시 정밀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멸종위기 종이 법정 보호종이 6종이나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조사한다면은 법정 보호종이 충분히 더 나올 여지가 많습니다. 은밀한 결론이 난 보고서는 결국 공사 강행에 면죄부를 줬습니다. 따라서 보고서 결론에 대한 은밀한 작성이 의도적이었는지 왜곡의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강원도 횡성 지역에 폐쇄된 국도를 활용한 세계 최장 2.4km의 루지 체험장이 조성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횡성군은 루지 체험장을 횡성 호숫길과 안흥찐빵 등 지역의 관광 자원과 연계해 대표 체험 관광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원 조기현 기자입니다. 치악산 기슭 전제 정상에서 무동력 썰매기구인 루지를 타고 내리막길을 질주합니다. 최대 시속 60km로 달리는 짜릿함은 어른들도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방호벽과 매트를 설치하고 루지 카트에는 브레이크 장치를 달아 안전성도 높였습니다. 어린애들도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무엇보다 느린 게 아니라 좀 속도를 낼 수 있어서 그냥 좀 시시하지 않게 빨리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횡성군이 47억 원을 들여 우천면 오원리와 안흥면 안흥리 사이에 조성한 루지 체험장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옛 국도 42호선 폐도로를 활용해 단일 코스로는 세계에서 가장 긴 2.4km의 친환경 구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루지카트 280대에 대한 안전성과 유해성 검사도 모두 마쳤습니다. 횡성군은 루지 체험장을 횡성 호숫길과 안흥찐빵, 횡성 한우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산속에 길이 있는 체험관으로서 스릴 있고 재미를 더하는 그런 곳으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많이 오셔서 즐거운 체험 하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루지 체험장 입장객에게 우천과 안흥에서 사용 가능한 3,000원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합니다. 지원뉴스 조기현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치는 시원한 바람이 참 반가운 요즘입니다. 내일은 잠시 쉬어갔던 장맛비가 다시 찾아오겠는데요. 이번에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을 살펴보시면 북부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게는 3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20에서 80mm 정도의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겠는데요. 막바지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도 살펴보시면 토요일까지는 최고 3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이후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장마 전선은 조금씩 물러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말복이 코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뒤늦은 찜통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더위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충을 두고 전공의들이 이에 반발해 지난주 금요일 하루 집단 파업을 했는데요. 내일은 전국 의사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서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정부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의료계의 입장은 무엇인지 김윤호 충북 전공의 협의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쟁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현황을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충북의 의사 수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지금 청주에 활동하는 의사가 한 800여 명이 되고 그 네. 외에 시군, 구에서 활동하는 의사까지 합하게 되면 1,800여 명이 지금 현재 의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충북에는 1,800여 네. 명이 있군요. 그리고 이제 수련 의사, 저 같은 이제 전공의로서 네. 대학병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전문의로 될 이제 전공의 신분으로 청주 충북대병원, 네. 그리고 청주 성모병원, 네. 그리고 충주 건국대병원 등 해서 180여 명 정도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공의는 180여 명.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 금요일 하루 그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을 두고 전공의들이 이제 일단 하루 집단 파업을 한 거고 내일은 전공의 포함 전체 의사 총 파업이 있는 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전공이랑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의사는 이제 네.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인턴 1년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 즉 전공의 4년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부 분야 이제 정형외과, 뭐 내과, 산부인과 이런 네. 식으로 세부 분야의 전문의를 딸 수 있는 교육 수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 전공이신데 네. 그러면 레지던트 기간이신 네, 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레지던트 기간이 끝나면 전문의가 되는 거고요. 네,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지역의 의사가 부족하니 의대 정원을 늘려서 10년 동안은 이제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끔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진료 예약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예약 한번 진료 한번 받으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 뭐 최대 한두 달까지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정말 의사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런 조치를 이제 취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네. 그 진료 예약이 어렵다는 부분은 네. 이제 3차 병원인 대학병원에 국한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이제 경증 환자들, 뭐 감기라든지 뭐 관절염 이런 경증 치료 환자들이 이제 대학병원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예약이 어려운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OECD 평균 이제 의료 접근성만 봤을 때도 집 앞에 나가서 이제 전문의를 1차 진료로 만날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대학병원 진료가 힘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네.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의사 수를 정부 정책대로 한시적으로 10년간 400명 증원을 해서 네. 이제 공공의사로 이제 증원을 했을 때 뭐 진료 예약이 빨라진다거나 지금처럼 대학병원 대기가 짧아진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 네. 이런 취지는 결국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이제 해결해서 지방으로 분산을 하고 진료가 이제 필요하지만 이런 부족한 과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피과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필수 의료 파트, 즉 이제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다루는 이제 산부인과, 네. 뭐 흉부외과, 감염내과, 그리고 소아외과.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감염내과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었고 네. 이것이 부족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런 이제 불균형 문제가 이제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네. 배치라든지 불균등한 이제 지역 간의 편차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사 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 늘려야 된다 이런 것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전체 입장입니다. 의사 수는 부족하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까 기피하는 과의 의사 수는 부족한 상황이긴 하군요. 네, 그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의사들도 네.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그러면 그 기피과는 더 심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의 큰 병원, 소위 네. 말하는 빅5 병원들에는 그런 의사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당장 저희 충북 지역에만 봐도 소아외과라든지 그런 필수 파트의 의사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가서 진료를 받고자 하고 지역에서 해결을 못해서 이제 수도권을 쏠리게 되고 그것이 더 악순환되는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산부인과도 없어서 다른 지역 가서 애를 낳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정부가 2022학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서 10년 동안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에 이제 기피과에 의사가 없는데 거기도 이제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서 기피과에도 의사가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의사 수가 어쨌든 많아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희 전공의 및 의사협회 입장을 네. 말씀드리면 이런 의대 정원뿐만 아니라 뭐 처박급여라든지 공공의대 설립 등 이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이런 의료 정책들이 네. 특별한 상의 과정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다가 친구가 보내준 뉴스 기사를 통해서 이런 정책이 시행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이런 의료 정책들이 시행될 때는 이런 국민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의료 주체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과의 상의 과정 그리고 토론회 과정 이런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이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은 당, 정, 청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법안 발의, 정책 발표 이렇게 바로 시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의사들 그리고 전공의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지역 간의 편차 필요한 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토론을 거쳐서 정책을 재논의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디가 부족한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군요. 네,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네.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얘기가 의료계랑은 없었나 봐요. 정부에서. 네, 저희 전공의 협의회에서 국한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대한전공의 협의회에서 이제 여러 차례 정부 측에 이제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서로 간에 좀 대화 과정을 거치자 이런 요구를 수차례 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 번도 그런 것이 성사된 적은 없었고 다만 이번에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서 이제 단체 행동을 시행하게 되었고 네. 이제 그제서야 이제 의사들과 대화로 풀자 지금 이렇게 단체 행동보다는 대화를 하자 이런 입장인데 오늘 담화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대화를 하자고 하는 측면도 보면 네. 정책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다. 다만 보완책이 있다면 의사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주겠다 이런 입장인데 결국 이렇게 결과는 정해진 상태로 대화를 하자는 것은 사실 저희 측은 대화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명분 쌓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네.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의료계에서는? 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네. 그 OECD 통계를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네. 이제 국민 특정 수당 의사 수가 현저히 부족하다. 그것은 맞는 통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사 수 부족을 논할 때는 단순히 숫자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지역의 면적당 의사 그리고 접근성, 즉 의사 수가 부족해서 실제 의사를 못 만나느냐, 아니면 내가 치료를 필요했을 때 의사를 실제 만날 수 있느냐 이런 통계들이 중요한데요. 네. 실제적으로 OECD 통계를 보았을 때 의료 접근성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2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이제 진료 대기 시간만 보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선진국들에서도 내가 진료를 원하면 의사를 만나기까지
굉장히 몇 주까지도 걸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39분 정도로 지금도 당장 충북대병원에 내가 응급한 질환이 발생했을 때 네. 방문하면 그 즉시 조금 대기 시간이 경증에 따라서 나눌 네. 수는 있지만 진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적인 의사 수가 적다고 해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데 조금 부족한 근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의사 증가율만 봤을 때는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2028년이 되면 평균 의사 숫자도 OECD 평균의 중간값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것은 조금 부족한 근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쨌든 아까도 얘기해 주신 의사 수가 부족하지도 않고 접근성은 오히려 좋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역의 어쨌든 기피과에는 의사 수가 부족한 거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쨌든 그 기피과에도 의사가 있을 수 있게끔 지역에 10년 동안 뭐 의대 정원을 늘려서 그런 의사를 배치하겠다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의대 정원의 결국 이유가 네. 그런 흉부외과, 산부인과, 뭐 감염내과, 네. 응급의료과 등 필수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연결된 그런 필수 의료 파트 의사를 늘리고 그것을 이제 공공의료로 육성을 해서 지방에 이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네네. 사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의사들이 그 원인을 찾아서 이제 그 해결을 해야지 이제 병이 치료가 되듯이 이러한 일이 왜 발생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힘든 과, 즉 흉부외과, 산부인과 이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의사들이 사명감만 가지고 일을 하기에는 미용하는 의사들은 뭐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들고 어떻게 보면 근무 시간도 제한되지 않고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나 보상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의사 수의 문제 이런 시스템을 다룰 때는 이제 사명감, 희생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네. 정부 정책으로 시스템으로 그런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숫자를 늘려서 의무 복무를 시키겠다 이것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중소기업이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많은 청년들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네. 것처럼 그런 대우나 보상이 어느 정도 주어질 때 그런 기피과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지역에는 뭐 의사뿐만 아니라 여러 그 의료 인프라라든지 의료 서비스가 다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렇고 지역에 따라 편차도 심한데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당장 이제 예를 들어서 네. 회사원들만 봐도 이제 지방 발령이 나서 좀 보수를 더 좋게 주겠다 하더라도 사실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수를 더 준다고 해도. 네, 그런 예만 보더라도 이게 의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저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모든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이나 시스템이 이제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다 지방에 근무하고 살기를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의료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의료의 측면에 봤을 때도 이제 지방 의료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원인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 이렇게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적 지원이 많이 주어졌을 때 의료인도 다양하게 많이 고용할 수 있고 시설도 더 확충이 되어서 지방 사람들이 의료가 이제 서울 가지 않아도 내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안정감을 주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으로는 네.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공공의대를 설립하게 됐을 때는 네. 의사를 지원했을 때 의과대학에 지원했을 때 당연히 사명감만 가지고 공공의대를 지원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당연히 일반 의대에 지원을 하고자 했으나 조금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이 공공의대에 지원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의, 아까 말씀드린 레지던트가 전문의가 돼서 특수 전문 분야 이런 필수 의료 파트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수련 환경 이런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선 공공의대를 급하게 설립을 해서 대학병원 규모의 충북대병원 정도의 규모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질 또한 장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 그 전국 의사 총파업이 진행이 되는데 참석하시나요? 네, 저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시간이 다 돼서 더 여쭤볼 게 있지만, 네, 어쨌든 좀 잘 해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의료진 덕분에 K 방역이 또 이렇게 빛났는데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머리를 잘 맞대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 충북 전공의 협의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